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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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잘 보내셨죠? 자, 오늘 그 발표조 마신월조네요. 네, 마신월조는 그 PPT 공유해 주세요. 네, PPT 공유해 주시고요. 네, 채팅도 이렇게 써주고 계시는데. 예. 네, 잠깐만요. 네. PPT 공유해 주시고 이따 저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55분이니까요. 5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예, 공유 켜야 돼요? 주시고요. 예? 카메라 켜야 돼요? 네, 한 명만 켜야 될 거예요. 예, 근데 네, 잘 나와요, 지금. 예, 네, 공유됐어요. 네. 자, 중간고사 제가 광고했는데 다 들으셨죠? 그 중간고사 제가 저기 구글 클래스룸에 낸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 블랙보드에 낼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 특별히 그렇게 뭐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들어오실 필요 없지만. 그리고 저기 그 시험은 다음 주에 예행 연습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예행 연습할 테니까 우리 저 실시간 수업 그러니까 2시 때 오후 2시에 예행 연습을 할 테니까 예, 그거 저기 그 저 예행 연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휴대폰도 뭐 있으면 좋지만 휴대폰 말고 그게 필요해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필요해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자, 그다음에 저기 그 마시널조는요. 우리 저 채팅방하고 그다음에 단톡방 있죠? 예, 거기에 PPT를 좀 올려 주세요. 네. 지금 어려워요? 예, 지금 올려 주세요. 예, 그거 네, 따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출석 체크는 저번 주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나가실 때 누구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오늘 주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불쾌 표현 비교 및 대조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PPT 채팅방에 올려주셨고 우리 단톡방에도 좀 부탁해요. 자, 발표자를 제외하고는요. 마이크를 좀 다 꺼주세요. 오디오 다 꺼주세요. 발표자 제외하고요. 네. 예, 단톡방에 저기 PPT 공유됐습니다. 자, 시간 지금 59분. 예, 1분 있다 시작할게요. 자, 예, 2시가 됐네요. 자, 저기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아까 전에도 제가 일찍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들어온 분들에게 광고를 했지만 중간고사 다다음 주에 있어요. 네, 중간고사 다다음 주에 있으니까 중간고사에 관련된 내용 제가 단톡방에도 올리고 우리 블랙보드에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제가 오프닝 때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참고해 주시고요. 단지 좀 달라진 게 오프닝 때는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시험 문제 내겠다고 했지만 보니까 네, 블랙보드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보드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내겠다는 건 취소예요. 그건 취소고 그 다음에 저기 다음 주에 우리 예행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처음 보는 거니까 중간고사 예행 연습 있고 기말고사 때는 예행 연습 따로 없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예행 연습 따로 안 할 거예요. 예, 중간고사 때 이미 다 치렀으니까. 그래서 다다음 주에 중간고사고요. 다음 주에 우리 예행 연습을 이제 치를 텐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휴대폰으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준비해 주세요. 데스크탑이나 아니면은 저기 노트북을 꼭 준비해서 예, 시험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창을 2개를 띄워놔야 돼요. 줌도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블랙보드도 띄워야 되고 줌을 통해서는 제가 시험 감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블랙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예,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행 연습 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다음 주에 시험 볼 때는 더더욱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예,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따가 저기 출석 체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나갈 때 우리 채팅방에다가 누구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다 했고요. 자, 우리 2시 넘었으니까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불쾌의 표현 비교 및 대조. 예, 지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장 마신월입니다. 오늘 우리 발표의 주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불쾌 표현 및 대축입니다. 장세경, 장경혜에서는 220여 개의 정서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분석하고 인간의 기분, 감정을 기분, 사랑, 슬픔, 두려움, 놀라움, 분노, 중우, 부끄러움, 흥미, 괴로움으로 교정하였다. 그 외에 인지령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기분, 감정을 주요 신체 분해의 생리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화, 슬픔, 미움, 사랑, 두려움, 기분, 긴장, 부끄러움 8가지로 분류하였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의 정의는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아니함. 그래서 불쾌감을 일으키는 요소는 아주 많다. 분노, 슬픔, 미움,
모두 기분 나쁘게 하다. 다 불쾌한 부정적 감정에 속하다. 그래서 불쾌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모두 눈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눈을 가득지다, 눈가를 되짚다. 중국어에서 翻白眼,眨眼珠있다. 두 번째는 눈속 생리적 반응이 싫은 감정을 대신하다. 사람들이 허유감을 느낄 때 미간이나 눈속 변할 수 있다. 눈살을 찌푸리다가 중국어에 있는 横眉竖目. 세제는 사람들을 미움을 느낄 때 얼굴에 생리적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얼굴의 생리적 반응이 미움을 대신함이라는 환유적 의미를 가진다. 한국어에서 찾을 수 없지만 중국어에는 꽃들 얼굴이 있다. 그거 중국어로 하면 板着脸라고 한다. 내지는 사람들이 미움을 느낄 때 치아의 생리적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한국어에 이를 갈다이고 중국어에 咬牙切齿이다. 또 불쾌함을 얼굴뿐만 아니라 말할 때도 나타난다. 불쾌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한국인 40%는 낮은 수평주를 통해서 자신의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의 60%는 가운데 수평주를 사용하여 경솔한 태도나 도민스러운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제 발표 부분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료시 발표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국문학과 17학년 양류입니다. 다음 부분은 제가 설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 불쾌 감정 표현의 한중 불쾌 감정 표현의 비교의 공통점을 보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화는 교환 영역 그림 속에 제로 경량화되었습니다. 사람은 경계를 가진 공간으로 사물을 넣거나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을 용기로 인지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체험을 토대로 우리의 몸은 피부를 경계로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을 용기 안에 액체가 차 있는 것을 인지하여 그림 속의 액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합니다. 한중 양국에서 불로 화를 표현합니다. 어hin설에서 불은 만물의 기원으로 여깁니다. 불은 태우는 것을 노여움이 생기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어hin설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은 첫째 화를 나타낼 때 중국어에서는 기록 개념화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통관념에서 기는 인간들 생명의 에너지로 인식하여 사라지며 생명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에서는 근원 영역의 의미는 화인과
인가에 따라 수식이 다른 것입니다. 화는 발, 무와는 어울리며 기능, 성, 유, 동 등과 자주 결합됩니다. 물론 발화와 승기는 의미가 비슷하지만 개념 응유를 보며 차이가 있습니다. 모는 뻔하는 의미로 한국어에서는 킬미다와 비슷하다, 있다, 움직이다 등 승기, 동기 등은 한국어 응유 표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둘째, 한국어 감정 표현은 중국어 감정 표현보다 정서로 인한 인체 반응의 세세함을 덜 중시합니다. 헤알리 공투서다, 헤알리 울리다에서 헤알은 인체 기관 창자를 비수하게 이르는 말인데 예문에서 신병이나 비회 결슬이라는 의미로 미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헤알은 속마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잠자, 비유의 문자적 의미 밖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어에서는 눈, 눈썹, 입 등 인체 부위를 통해 정성을 언어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언어를 표현할 때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중 불쾌, 한유 양상의 비교를 보며 공통점에서는 신체 외부와 신체 내부의 비중을 살펴보며 미온을 표현을 할 때 모든 신체 외부에 관해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몸 표현 관용어 중에서 중국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음지 한국어에만 쓰이는 부위로는 코, 혀, 눈깔, 비위, 배알, 오창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 혀, 부위, 배알, 오창을 쓰는 관용형 자체가 드물고 중국에서 표정과 오관으로 타인의 내면 활동을 해독할 때 코를 분부한 감정 표현력을 지니고 부위로 여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는 지금까지 저희 조의 발표를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네, 발표가 좀 감사합니다. 비교적, 수고 많았습니다. 짧게 끝났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만 이야기하고, 지지난번에 저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제가, 저 질문이나 이런 걸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너무 독재자 같더라고요. 그 수업이 너무 이렇게 좀 평면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입체적인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질문 이제 받겠습니다. 질문
어차피 제가 30분, 40분까지는 수업을 할 예정인데 지금 저기 시간이 겨우 13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거 받겠고 질문이 없으면 제가 좀 지목을 할게요. 제가 출석부를 보고 예, 그래서 제 목표는 지금 우리 실시간 수업 시간에 모든 사람이 그래도 한 번씩은 이야기하게끔 하는 것, 예, 그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발표 들으시면서 무엇이 좀 내가 덧붙일 것은 없는지, 예, 뭐 그러니까 보충할 것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연상되는 거 괜찮아요. 연상되는 것도 뭐 마음껏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궁금한 점 이런 거 있으면은 예,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먼저 지원자를 이제 받겠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목해 가지고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서너 명 정도, 예, 그 정도 이렇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너 명은 너무 많으니까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외국인 발표인데 수고 많으셨어요. 저한테 만약에 영어로 미국에 가서 미국인들한테 발표를 하라고 그러면 저 완전 미쳐버릴 거예요. 예,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용기를 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용기를 내가지고 그렇게 발표해 주신 것. 예,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고, 예, 수고 많았고요. 예, 지금 이제 발표 할 때마다 아마 한국어 실력이 쭉쭉 늘 것이라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 중간에 이제 뭐 눈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우리 눈 보는 눈이요. 억양이라든지 그릇 비유, 아니면 이제 창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예, 바로 이제 화를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릇 비유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다 그릇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다 아니면 생각이 담기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릇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저 비유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중국에서는 기에 대해서 기를 이제 화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창자, 배아를 이야기하는데 창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쓰는 표현으로서 주로 이제 좀 신체의 외부적인 것은 좀 한국이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기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기를 좀 화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약간 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제 중국인들의 좀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이제 기라는 것은 영과 혼으로 나뉘어져요. 영과 혼으로. 예, 그래가지고 혼이라는 건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을 얘기하고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불교에서 윤회를 하거나 그럴 때는 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이제 착하고 나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종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이 이제 윤회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혼은 빠져나가지고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했을 때는 전생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성은 빠져나가고 영만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영만 윤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기가 지금 영과 혼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기이원론이에요. 이기이원론, 이율곡 이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가 영과 혼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두 개가 하나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이황, 예, 이퇴계가 얘기한, 예, 그게 이기일원론이에요. 이기론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느냐 하나냐 그런 거 가지고 1,000원짜리 아저씨하고 5,000원짜리 아저씨가 예, 서로 이렇게 막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런 이제 기라는 것은 이제 그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 예,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할 얘기는 끝났고요. 혹시 오늘 이제 발표를 듣거나 제가 한 말이나 연상되는 것,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연상되는 것, 아니면은 보충할 것, 아니면 궁금한 거, 이런 거, 예, 세 가지. 혹시 요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자원자를 받습니다. 예, 지원자를 받으니까 예, 자원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10초간 기다릴게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예, 마이크 켜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들리시나요? 예, 최승욱이요. 예, 들립니다. 네, 발표에서 네, 마지막에 불쾌 표현 관련해서 억양을 넣어주신 게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들었는 게, 네, 이제 한국어에서 보통 질문 외에 억양이 드러나는 거의 유일한 표현이 분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냥 표현에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국어에서 이제 불만을 표현할 때 특정한 억양이 등장하는 자료를 넣어주신 게 되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질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외국인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어떤 억양으로 분노 표현을 할 때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 언어랑 같은 표현을 하는데 억양만으로 분노 표현을 할 때 그걸 알아듣기가 혹시 그러니까 편하신가 불편하신가 이런 거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자, 그러면 지금 중국 분들 누구라도 괜찮아요. 혹시 한국말을 들을 때 중국하고 억양이 달라서 감정 표현을 하는데 중국하고 억양이 달라서 좀 고생해 보신 기억이 있나요? 그런 분 있으세요? 예.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예. 어, 음, 잠깐만요. 사실 한국인랑 중국인 그거 비슷해요. 그리고 음, 예. 그래요. 예. 어,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좀 있다면, 예, 그런 거는 좀 이제 좀 빼다가 연구거리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비슷비슷하고, 우리가 이제 얼굴을 봐서 보통 이제 얼굴을 통해 가지고 감정을 다 알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억양이 좀 다른 걸 알기 위해서는 전화 통화라든지 우리가 좀 얼굴을 차단한 채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억양이 뭐가 좀 다른지 좀 분명히 이제 구분이 갈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좀 대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뭐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얼굴을 보이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발견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예, 하여간 뭐 만약 달라서, 예, 그 감정을 착각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두고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괜찮겠네요. 그런 자료 같은 것도 한번 모아보면,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혹시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예,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예,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예, 예, 네, 그 화를 불이나 이제 액체에 비유하시면서 뭐 화가 끓다나 이글거리면 끓어오르다 이런 식으로 화가 날 때의 경우에 예시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화가 이제 죽을 때나 이렇게 그때도 예시를 같이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요. 조금 찾아봤더니 화를 사기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기다 말고 삭다를 지금 표준국어 대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어, 뜻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는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다라는 뜻도 있었고 동시에 불이 사그라져서 재가 되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를 이제 불에 비유할 때 같은 단어로서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떤 예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열 좀 식혀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그것도 화가 날 때 말고 화를 이제 누그러뜨릴 때 예시로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요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표준 국어 대사전에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뜻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이제 뜻들이 구체적인 뜻이 있고 추상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었지만 화를 사기다라는 것은 이제 불을 이제 끈다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사기다라는 것은 불을 끈다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화를 이제 없앤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어떤 거에서부터 어떤 걸로 발전했을까요? 즉, 이게 다이어가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게 이제 다이적인 뜻이거든요. 다이적인 뜻이 뭐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2번, 3번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뜻도 있고 추상적인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이제 없앤다는 게 그 구체적인 뜻이 되겠고 화를 없앤다는 게 추상적인 뜻이 될 텐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인 뜻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뜻으로 변했을까요? 예, 예, 당연히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변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체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 저기 체험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서부터 만질 수 있고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예, 추상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우리 저 사전 찾아볼 때 그 사전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른 뜻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게 그 하나의 구체적인 뜻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추상적인 뜻으로 다 연계돼 있고 그렇게 망을 이루고 있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예, 훨씬 더 좀 예, 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의견은 네, 공감하고요. 예, 감사하고요. 자, 그다음에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어요? 네, 저도 궁금한 예. 게 있는데요. 예. 네, 발표자분들께서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약간 신체적 묘사 위주로 이제 다른 사람이 화난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말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다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네, 사실 화난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감탄사라든지 그런 걸 내뱉으면서 이제 분노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그런 화난 사람이 직접 말하는 분노 표현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저기 일단은 저 화용론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저기 직접 화행이 있고 간접 화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화행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형식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그 일치가 되는 것이고요. 간접 화행은 형식하고 내용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문 좀 열어줄래? 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까? 예, 그게 아니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령과 그러면 창문 열어 이렇게 창문 열어라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직접 화행이 되는 거고요. 창문 좀 열어줄래? 이런 식으로 질문 형식으로 명령을 얘기하면 그게 간접 화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정표 화행이라는 게 있어요. 정표 화행이라는 게 바로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예, 그런 이제 화행인데요. 거기에 직접 화행은 바로 감탄사예요. 감탄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형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간접 화행 화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IC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직접 화행이 되겠고요. 분노나 불쾌에 대해서는요. 분노에 대해서는 뭐 불쾌 지금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예, 그거는 간접 화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알아두시고 자, 한국에서 불쾌 표현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IC 하고 뒤에 그 C 뒤에 뭐가 생략이 돼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욕하고 관련된 이제 그런 말일 텐데 예, 중국에서 좀 많이 쓰는 중국에서 IC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 그 욕에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IC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어에서 혹시 좀 불쾌나 분노 표현으로 많이 쓰는 감탄사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마시널 조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마시널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저요? 진짜 네. 어. 분노할 때 좀 많이 쓰는 중국어 감탄사 있어요? 그 나쁜 말도요. 아, 나쁜 말이에요? 욕이에요? 네, 예. 분노할 때 그 욕하는 거 많이 쓰지 않아요? 그거. 예, 많이 쓰죠. 예, 많이 쓰는데 네. 예. 그 IC라는 말 혹시 써요, 중국에서? IC. 네, 그거 써요? 我去，我 아, 예. IC라는 말은 안 쓰죠? 네. 다른 말을 예, 뭐라고 해요? 다른 거 예를 들면 예, 좀 순화해서 예. 분노할 때 분노할 때 滚, 꺼져. 그거 많이 써요. 꺼져라는 표현은요. 네. 그 중국어를 어떻게 표현해요? 滚.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래요. 예. 하여간 뭐 꺼져 이것도 사실은 그게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감탄사로 올라 있느냐 안 올라 있느냐 이제 요게 차이인데 아마 꺼져는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안 올라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간접 화행이 되는 거거든요. 간접 화행이 되는데 예, 중국에서는 어떻게 그게
그 어떤 식으로 그 감탄사로 올라가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꺼져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예, 이런 표현을 예, 많이 쓰는군요. 화가 났을 때. 네.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기 혹시 또 그 질문이나 연상되는 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예, 오영석 질문해 주세요. 오영석까지만 질문 받을게요. 네 예. 사람이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저는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불쾌를 오행설에 입각해서 화의 개념으로 설명하신 점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발표의 앞부분에서 불쾌를 화의 개념으로 말하셨는데 이에 예외적으로 한국어에서는 쌀쌀맞다 아니면 냉랭하다와 같이 불쾌의 개념을 차가운 개념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에도 불쾌를 화가 아니라 차가운 개념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지, 있다면 혹시 그 빈도가 잦은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저기 발표할 때 그거 보니까 아주 차가운 눈빛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표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저기 이거는 저 마시너리 아까 전에 발표했으니까요.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저기 무송평 있죠? 무송평이 얘기해 주실까요? 저기 발표를 한 미안합니다. 양규가 얘기해 주세요. 양규가 발표했으니까요. 예, 양규가 예, 혹시 그 화가 또 차가움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예,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예, 양유 그 저기 마이크 켜주세요. 네, 교수님. 네, 예, 화가 보통 이제 뜨거움, 예, 불 이런 걸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예, 그 차가움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지 중국어에서, 한국에서는 냉랭한 눈 뭐 이런 거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중국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지 있으면 좀 얘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중국에서는 그거 화를 사람들은 화를 날 때는 그거 표정이 음, 표정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대부분은 행동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 대, 어, 그리고 대부분은 그거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기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아까는 저기 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 저기 인간에게 그 저기 에머슨이 얘기한 6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이거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정이죠. 첫 번째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 슬픔, 놀람, 분노, 불쾌, 그 다음에 그 불안 이렇게. 그래서 불쾌하고 불안 같은 경우는 혐오나 아니면 공포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 지금 저기 그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은 분노고요. 예, 그 다음에 불쾌에 경멸, 혐오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냉정한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불쾌하고, 예, 그 다음에 분노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분노는 화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혐오하는 것 이런 거는 좀 이제 차가운 예, 이런 식으로 예, 그 불쾌는 차가움으로 그렇게 좀 표현될 수 있다는 것. 예, 요걸 좀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좀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지금 오늘도 이제 불쾌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화는 예, 우리 6가지 감정에 따르면 분노예요. 예, 분노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 불쾌는 혐오, 한마디로 싫은 거예요. 싫고 밉고 이런 거 있죠. 예, 그게 다 불쾌에 들어가는 감정이니까 예, 뭐 앞으로 이제 불쾌에 대해서 또 발표하실 조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간 예, 그 2가지를 분노와 불쾌를 예,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오늘 저기 이렇게
또 이야기가 한번 터지고 나니까 이게 본물 터지듯이 계속 예, 이제 질문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 저는 참 너무 이렇게 좀 수업이 활기를 띈 것 같아서 예, 마음이 흡족합니다. 예, 질문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도 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기 오늘 이제 4분 질문 받았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뭐 남은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그렇게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나가실 때 우리 채팅방에 출석 체크 해주세요. 예, 출석 누구 출석했습니다라고 쭉 써주시고 예, 지금 쓰고 계시죠? 예, 자, 예, 계속 지금 쓰고 계시는데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출석 체크 다 하시면 예,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우리 발표 너무 짧으니까 괜찮아요? 아, 저기 한 20분 정도 발표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수고 많았어요. 잘했어요. 네, 한국어 잘 못해서 너무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짧아질 수밖에 없죠.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자, 채팅창에다 기록하셨죠? 예, 최하영하고 진주하고 공영진 이 3분만 남았는데요. 자, 어디 나가셨어요? 예, 저기 요 3분 저기 기록해 주세요. 저기 거기에 출석부에 출석부에 채팅창에. 예, 별 대답 없으시면 예, 여기 채팅창 저기 여기서 닫겠습니다. 방.